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었죠. 그 이전에도 수많은 목청을 일삼았고 또 그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끝이 없었으며 최근에는 명태균 의혹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지지율은 급락을 했고 이미 지난 총선에서 완패를 해서 여소야대의 형국입니다. 민심의 심판을 받았었죠. 보통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국정 기조를 바꾸게 되죠. 이쯤 오면 야당과의 협치에 나서고 소통에 나서야 되는데 끝까지 독불 장군식 마위를 고집하다가 결국 자신의 뜻대로 안 되죠.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통과될 상황에 놓여 있었고 명태균이 구속돼서 그 의혹이 이제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면 정권이 이제 몰락할 상황에 놓이니까 결국 이 사람이 선택한 건 뭡니까? 바로 12.3 비상계엄 사태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45년 만에 여러분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니까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12월 3일 그 밤 기억나십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진짜 꿈인지 생신지 머리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비상계엄과 관련된 속보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걸 꿈을 꾸는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군사 독재 정권을 잘 극복해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국가로 이렇게 추앙받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에서 2024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런 국회의사당에 최정예 특수부대 수백 명이 침투해서 국회의사당을 부수고 들어가서 막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던 그 충격적인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고 아마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로 장식될 겁니다. 그 피해는 누가 보고 있죠?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국정 시스템이 파괴돼 버렸거든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폭군이 등장해서 국정 시스템을 한번 무너뜨려 버리면 이 회복하는데 여러분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 우리가 이 후유증이 굉장히 여전히 오래 갈 것이다. 게다가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그 비상계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불해야 될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기관 땅에 떨어졌고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변명을 일관하고 있죠. 후한무치의 극치입니다. 정말 최선의 양심도 없는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죠. 처음에는 반성하는 모습을 조금만 보였어요. 그래도 미안하다. 나의 임기는 당에 일임하겠다. 그리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극우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오히려 선동을 하고 실제 내란을 선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변명하고 있죠. 비상계엄은 적법했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즉 야당이 문제다. 즉 빨갱이들, 종북 세력들, 즉 반국가 세력의 야당이 계속 국정을 발목 잡았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당 방위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일종의 자위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종북 세력인 야당한테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정말 후한무치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서류도 끝까지 거부하고 나중에 물론 받았지만 받은 게 아니죠,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이제 헌법재판소 심판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게다가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갖고 이제 자기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던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의 이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발부됐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좀 이의가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되는데 끝까지 이것은 불법이다. 나는 응할 수 없다. 이러면서 한남동 관저에 지금 응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경호처를 방패로 내세워서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 저는 전 세계 사상 저렇게 수치스럽고 비열하고 찌질이 같은 대통령은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런 대통령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꼭 똑같은 내란 동조 세력이죠. 정말 답이 없는 극우 세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자신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지금 한남동 관제에 몰려와 있는 저 극우 세력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고 있고 내란죄로 조사받고 있으며 실제로 검찰에서 내란 수괴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은 증언들이 지금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지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 모든 것이 불법이다.
우리는 억울하다 이러면서 오히려 법치 질서에 헌정 질서에 맞서고 있는 저들이야말로 정말 반국가 세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윤석열이 대통령 될 때부터 굉장히 불길했었거든요. 이게 제가 뭐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때도 수많은 분들한테 강의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차라리 이명박 박근혜는 양반이 될 것이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도 굉장히 심각했었죠. 저는 굉장히 그 사람들 싫어했고 결국 실패한 대통령이고 감옥 갔습니다. 그 시절 굉장히 힘들었었죠. 역사가 후퇴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에 비하면 이 사람들이 왜 양반이냐? 윤석열은 정말 최악의 듣보잡 대통령이 될 것처럼 보였거든요. 일단 평생 검사로 지냈습니다. 그렇잖아요. 검사. 범죄자를 항상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 경험 자체가 전혀 없죠. 여러분, 솔직히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 거 하려고 그래도 많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많은 단체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보고 좀 조직의 장도 대보고 해야 되는데 어떠한 정치적 경험도 없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또 관상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뭐 얼굴에는 오만과 독선과 아집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독재자의 관상이랍니다. 저걸 보고 저 지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카리스마 넘친다지만 카리스마와 독재는 구분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 독재자들도 다 카리스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머릿속에 항상 이분법적 논리, 흑백 논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 그러니까 민주주의와는 배치되는 정말 극단적인 인물이거든. 즉 독재 국가에 가면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전부 다 저거를 간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흑백 논리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이 민주주의는 뭡니까? 이 다양성의 원리로 돌아가거든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간주해버리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인구가 5천만이 넘잖아요.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민주당 내에도 국힘 내에도 뭐 온갖 시민단체, 온갖 단체가 다 있죠. 생각이 다 다릅니다. 비슷한 그 민주당 같은 비슷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모여도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서로 싸우고 뭐 언쟁하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을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토론을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고 그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선거도 하고 투표도 하지 않습니까? 이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결국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그 민주주의는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독재자들은 싫어합니다. 독재자들은 빨리빨리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성격에는 안 맞는 거죠. 저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성질 급하고 다혈질이잖아요. 실제로 술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 꼴을 못 봐주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그냥 저거로 간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인 스타일. 그렇게 2년 6개월 동안 폭증을 일삼아 왔습니다. 솔직히 조선시대 연산군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래 놓고 여러분 야당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원칙이에요. 그럼 여당이 하는 대로 윤석열 정부 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건 야당이 아니죠. 국민들이 야당을 선택했잖아요. 이번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은 뭡니까? 정권 안정이 아니고 정권 심판, 정권 견제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의석을 민주당하고 야당이 밀어줬잖아요. 그거는 윤석열 정부 심판하고 제대로 견제해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는다. 쟤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럼 똑바로 하든가 야당의 협치에 나서든가 국정기조를 바꾸든가 그게 현실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저 야당이 그때는 이름이 한나라당이거든요. 쟤네들이 노무현 정부 엄청나게 발목 잡아 사사건건 트집 잡고 정말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 한나라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비상계엄 일으키고 군사를 동원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자기들은 야당 시절 때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엄청나게 궁지에 몰아넣고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목 잡아넣고 이제 와서 국민들이 심판한 야당이 대통령 발목 잡는다고 반국가 세력이다, 공산당이다. 쟤네들 논리에 절대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군사 독재 정권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비판적인 세력들, 종교인이나 야당, 시민, 사회단체, 양심있는 지식인들 전부 다 빨갱이로 몰았죠. 그게 종북 프레임이고 좌파 프레임입니다. 항상 걔네들 입을 한번 보세요. 무조건 빨갱이야, 빨갱이. 걔네들 빨갱이밖에 없어. 방공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해방 이후에 친일 매국노들이 살아남은 방법 하나밖에입니다. 원래 해방 이후에 친일 매국노들은 청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눈치는 빠르잖아.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신에 미국이고 이제 방공이 대신에 그러니까 친미 방공 애국 세력으로 둔갑하는 것이죠. 나 이제 방공 세력이야. 그리고 친미파야. 보수야. 그러면서 보수의 탈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입에서 항상 빨갱이밖에 안 나. 근데 이제 그게 철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물론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 보수들한테는 통하겠지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똑똑해졌거든요. 생각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 윤석열 정말 끔찍하죠. 여러분, 지금 내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경호처를 방패로 삼아서 한남동 관제에서 끝까지 농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사람은 반격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반격을. 자기 극우 지지자들 결집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힘도 자기를 옹호한 것 같으니까 자기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여러분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능하고 무능함의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말 연산군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국에서도 미국, 윤석열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들, 미국이나 유럽에서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전부 다 잘못했다잖아요. 미국에서도 전부 다, 유럽에서도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하는데도 끝까지 저 사람 인정하지 않고 나는 적법한 계엄이었다. 저 빨갱이들을 때려잡아야 된다. 아직까지도 저는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금 권좌에 복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자기를 추종하는 든든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쟤네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엄청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전전을 펼치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죠. 그러면서 모든 게 이재명 때문이야, 민주당 때문이야, 쟤네들 실체해봐, 쟤네들은 친북 세력이고 친중 세력이야, 쟤네들이 권력 잡으면 나라가 망해.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서 뭐 좀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쳤겠지만 그래도 이재명이 권력 잡는 것보다 나아, 이거거든요. 윤석열이 그래 좀 비상계엄이 좀 뭐 잘못됐다 치자, 굳이 말하면 그렇다 치더라도 저 이재명 같은 친북 세력들, 종북 세력이 권력 잡는 것보다 나아, 이러면서 지금 보수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거든요. 정말 어리석죠, 여러분. 국민들이 여러분 똑똑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멍청하니까 저런 윤석열을 뽑은 겁니다. 솔직히 국민들은 자기 의식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게 되거든요. 국민들이 멍청하면 멍청하고 못된 지도자가 나타나고, 국민들이 똑똑하면 그런 독재자는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멍청했기 때문에 저런 지도를 가진 거예요. 저는 물론 안 뽑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국민의힘을 단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그 국민의힘 세력의 뿌리가 친일 매국노에 가고 군사 독재 정권에 있다는 걸 압니다. 걔네들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안 뽑죠. 근데 많은 국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냥 걔네들의 논리에,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배운다 하더라도 잘못된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선전에 놀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윤석열이 나, 민주당보다는 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눈 부릅뜨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깨어내야 되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여러분도 많이 힘들겠지만 저도 솔직히 이 윤석열 정부에서 빨갱이로 낙인 찍혀갖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스타 강사들처럼 침묵을 지키면 편하죠. 그럼 저도 강의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강의 다 잘리고 막 그러거든요. 걔네들이 뭐 빨갱이로 이제 낙인 찍혔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침묵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정치에 끼어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역사 강사는 역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역사 강사죠. 그냥 지식만 대충 그냥 교과서에 놓은 지식만 이렇게 전달하는 건 역사 강사 아니거든요. 이미 스타 강사들은 상당한 세속적 성공과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 평범한 서민들이 가지지 못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죠. 연예인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려서 피해볼까 싶어서 자신들 기득권 지키려고 저 대다수,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다수 스타 강사들이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 같은 역사 강사로서 참 부끄럽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롭게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강사는 몇 명 안 되거든요. 여러분 누군지 아실 겁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몇 분 안 되죠. 참 부끄럽죠. 근데 저는 저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다. 저렇게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역사 강사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돈도 벌어야겠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스타 강사의 길은 절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유명해지지는 않더라도 역사적 진실만을 추구하는 바른 역사 강사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부끄러운 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 죽을 때 됐을 때 그래도 나는 시대적 양심에 맞게 살았다. 나는 내 양심에 맞게 살았고 역사적 진실을 추구했다. 저렇게 기회주의로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회주의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과 용기를 잃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역사가 항상 발전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퇴보도 하고 때로는 정체도 됩니다. 역사가 항상 앞으로 순탄하게 발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역사는 분명히 발전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내시고, 이 역사의 도도한 물결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 어떠한 영웅 호걸도, 역사적 위인도, 또 윤석열 같은 사악한 독재자도
역사의 물결은 끝내 막을 수 없다. 역사는 여러분 수많은 시행착오와 진통을 겪지만 결국 한 발 한 발 느리지만 진보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비추어 본다면 저 윤석열의 말로도 비참할 겁니다. 분명히 민심의 심판 받고 있고 물론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도 항상 있죠. 그리고 법의 심판도 받아야죠. 자기가 말했잖아요. 공정과 상식을.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저 부부께서는 교도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역사의 심판이 왜 무섭냐? 역사의 심판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나서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도 역사는 그 사람을 냉정히 평가하거든요. 그럼 저 역사가 윤석열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자신의 개인적 권력욕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즉 내란을 일으켰던, 치쿠데타를 일으켰던 반역자로 기록할 것입니다.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 본인은 애국자로 생각했지만 역사는 냉정하게 당신을 반역자로 기록하게 될 것이고 1000년, 만년이 지나도 우리 후손들은 당신을 전두환 같은 반역자로 기억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바른 역사를 열심히 배우고 바른 역사관을 무장하고 올바른 역사적 진실에 눈을 뜨게 될 때 저들의 저런 거짓말이 통하지 않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는데 저도 미력하지만 외롭고 힘든 싸움이지만 끝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죠. 민주주의가 그렇게 쉽게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이겨낸다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많이 제가 지금 혼자서 싸우려면 힘듭니다. 정말 이 싸움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구독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싸울 힘이 나겠죠.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감사합니다.